네, 북한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9시 반경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광명성 4호 발사가 성공적이고 획기적이었다며 자축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센터장 그리고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두 분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앞서서 저희가 조금 전에 있었던 국방 발표부터 관련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된 건데요. 한미 연합사령관인 커티스 캐퍼로티 사령관의 건의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먼저 문 박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그 얘기가 꾸준히 나왔었는데 이번 북한 발사를 계기로 이 공식 협의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 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랬죠. 그동안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면서 네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냐. 우리의 대응 능력이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서 사드 배치 가능성이 그동안 거론이 되어 왔었는데 예. 그동안 우리 정부가 그 산무, 다시 말하면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된 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애매한 입장을 취해 왔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난번 북한의 핵실험 직후부터 우리 정부의 입장이 좀 더 이 적극적인 그런 그 입장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네네.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협의에 돌입했다. 네네. 다시 말하면 지난 원래 사드 문제가 언급된 것도 주한미군 사령관의 건의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검토가 됐었고 그렇죠. 이번에도 형식적으로는 스캐퍼로티 우리 주한미군 다시 말하면 예. 선임 장교고 동시에 한미연합사령관, 그렇죠.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연합사령관으로서 한반도의 연합방위 체제에 위해를 가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이고 좀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판단 하에 한미 협의 하에 한미 아마 사전 협의가 있었겠지요. 그걸 네네. 통해서 오늘 공식적으로 북 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서 오늘 발표가 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네, 네. 오늘 발표 내용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된다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이 될 것이고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사드 사격 통제 레이더는 종말 모드만 가능할 것이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발표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러니까 사드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또 검토를 해봐야 되고 예. 특히 이제 사실은 사드의 어떤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기술적 완성도에 대한 논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일단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우리 국방에 그 안보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실효성이라든가 기술적인 완성도라든가 이런 걸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고 네. 네네.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스러운 게 결국은 이게 북한이 핵실험을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내지는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쪽으로 국제적인 국제사회의 역량들이 모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사실은 북한은 한편으로 비껴서 있고 결과적으로 한미일 하고 북중러 또는 특히 중러 사이에 이 대립이 굉장히 심화되는 양상, 이건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결국 북한 핵 문제가 동북아 어떤 지역 차원의 어떤 세력 경쟁 구도, 대립 갈등 구도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양상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좀 우려가 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런 점에서 보면 사드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되 군사 기술적인 측면과 함께 외교적인 측면 또는 지역 안보 질서에 대한 측면까지도 좀 심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국방부가 지금 조금 전에 발표를 했는데 네. 주한미군 사드는 미국 본토 방어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함해서 같이 미국 얘기를 해주시죠. 본토 방어요? 미국 본토 방어를 네네. 목적으로 그러니까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 방어 목적이 예. 아니라고 하는 표현이 중국을 향한 표현입니다. 네네. 말하자면 중국의 미사일을 겨냥한 다시 말하면 이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지만 종말 단계에서의 방어 체계거든요. 네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중국의 미사일,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쏘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발사되면 대부분의 미사일은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사드가 중국 미사일을 쏠 일은 없어요. 다만 중국이 서울을 향해서 한반도를 향해서 미사일을 쏜다면 그러면 사드가 분명히 효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라면 그건 굉장히 중국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드는 말이죠. 우선 군사적인 효용성으로 말씀을 드리면 80년대 개발이 돼서 이미 실전 배치된 무기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성능 실험을 했고 명중률이 거의 90%에 가까운 그런 명중률을 가지고 있는 무기고요. 사드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사드가 과연 중국의 모든 군사 배치나 군사 동향을 탐지할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네. 예. 분명히 아닙니다. 사드에 부속되어 있는 엑스밴드 레이더라고 하는 것은 물론 탐지 범위가 2,000km다. 전진 배치 모드를 할 경우 예. 또 종말 모드를 할 경우는 뭐 1,000km다, 600km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엑스밴드 레이더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CCTV 같이 이렇게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 미사일의 궤적에 이 전자파를 보내서 쏘아올려서, 그 궤적 움직임을 점으로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엑스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전체의 군사 동향을 탐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 관점이라면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한미군 사드의 배치는 이번에 형식을 주한미군 다시 말하면 연합사령관이 요청을 해서 예. 협의가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은 우리 정부가 돈을 들여서 사드를 사오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안전과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동시에 동맹국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미국이 배치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드와 관련해서는 도입이냐 배치냐 그것이 중국을 샅샅이 꿰뚫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한 상당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단계로 다시 말하면 150km부터 시작해서 50km, 30km, 15km 다층 방어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한반도의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안전을 담보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 양 분께 딱 짧게 듣고 가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 새벽 1시에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열리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좀 실효성 있는 제재가 나와야 되고 북한이 정말 예상치 못한 어떤 제재가 나와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예. 먼저 장 박사님께 좀 짧게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열리는 안보리 회의는 그냥 구탄하는 성명 하나 만들면 아마 잘 하는 걸 겁니다. 네. 실제 제재안은 어차피 4차 핵실험 1월 달에 있었던 핵실험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지금 제재안이 나올 수밖에 최종 없는 발표는 거고.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건 중국의 동의를 비롯해가지고 관련국들의 이제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라는 건 어차피 중국이 동의하는 수준에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치만큼 나올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크지만 오히려 우리가 좀 제재라는 측면에 주목을 하게 되면 미국 그 의회와 행정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자적인 제재가 관련된 제3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에 미칠 영향, 특히 중국이겠죠. 이런 점들을 더 주목을 하고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내일 안보리 회의보다는 10일 날로 지금 예정이 돼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예. 미국 상원에서 최종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되는 안, 또 그 상하원 조정을 거쳐가지고 오바마 행정부에 넘어가는 법안. 이런 것들이 더 주목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문성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그리고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